자,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낙폭과대 하나 하고요. 재료주 관련해서 요거는 한 두세 종목이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낙폭과대주는 그냥 뭐 시장이 하락했을 적에 같이 빠지는 주식, 그러니까 큰 악재가 없이 하락하는 주식을 낙폭과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별적인 악재가 있는 주식은 좀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료주는 일정입니다. 일정. 네, 증시 일정이나 미래의 불확실한 호재에 대한 이슈가 있는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G7 정상회담입니다. 이게 이제 언제 있냐면 6월 11일이에요. 자, 6월 11일인데 요 세 가지를 논의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기후 변화 대응, 그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그 다음에 한국, 미국, 일본 정상회의. 뭐 요거는 뭐 불확실합니다, 아직은. 네. 그럼 요 세 개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딱 봤을 적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실 적에 이런 이슈를 딱 봤을 적에 어떤 업종이 움직이겠다, 어떤 업종이 움직이겠다 이거를 탁탁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발굴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기후 변화 대응입니다. 그러면 뭐 G7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탄소죠, 탄소. 네, 탄소 배출권, 그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죠.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자, 요게 논의가 되면 뭐 신재생 에너지는 여러분들 뭐 풍력, 태양광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풍력과 태양광에서 대장주가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슈,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에요. 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인도입니다. 인도. 네, 인도의 코로나 바이러스. 네, 인도에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인도뿐만 아니라 과연 이 코로나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러면 이제 글로벌 허브 코로나 백신을 우리나라가 글로벌 허브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위탁 생산 업체 CMO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CM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식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량주보다는 CMO 업체 중에서 상승하지 못한 이슈를 맞지 못한 업종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체크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8월 달에 러시아 백신이 국내에서 위탁 생산 가능성. 그죠? 요게 있는데 8월 전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WHO에서 이 그 승인, 백신 승인 가능성. 그러니까 7월 달에도 이슈가 있고요. 8월 달에도 이슈 있죠. 그럼 이거 관련해서 어떤 주식을 투자를 할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그죠? 요거 논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 국경세 논의를 할 거예요. 네. 탄소 국경세 관련해서는 뭐 탄소 배출권, 한솔홈데코가 되겠죠. 네. 자, 친환경은 태양광과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대장이 뭐가 될지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뭐 태양광 관련해서는 뭐 OCI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유니스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 때 왜 어렵냐면 태양광에서 가장 기업의 그 매출이 크고 실적이 좋고 그런 주식이 대장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종목들이 이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나 매출보다는 당연히 이제 제일 큰 회사가 가장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안 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찾는 방법, 요거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탄소 국경세는 이제 한솔홈데코나 후성이 되겠죠. 근데 뭐 얘가 대장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네, OCI입니다. 지금이 이게 이제 6월 11일이에요. G7 정상회담. 그럼 태양광 쪽을 보면 OC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차트를 좀 볼게요. 우리가 대장주를 찾는 법. 네, 차트를 보게 되면 뭐 여기는 뭐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금요일 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양봉이 나왔죠? 네, 양봉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 다음에 SDN입니다. 네, 얘도 약보합이죠. 자, 그 다음에 해볼게요. 요건 이제 한솔롬 됐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테마로 움직이는 것들, 그죠? 뭐 이슈나 테마로 움직이는 애들 중에서는 기업의 가치가 가장 좋은 게 주가가 상승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상승률이 높은 게 대장이에요. 네, 상승률.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어저께 금요일 시장에서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강한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OCI가 더 좋습니다. 성장성이나 뭐 이런 거는. 근데 차트상을 봤을 적에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금요일 시장에서 가장 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네, 한솔롬 데코죠. 제가 이제 후성은 뺐습니다. 네, 후성은 2등주기 때문에 뺐고요. 자, 이것도 이제 6월 11일 날 이제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탄소 배출권 관련 한솔롬 데코를 매매를 할 거냐, 아니면 태양광 관련해서 주식들을 매매를 할 거냐. 뭐 이게 좀 중요한데 저는 태양광 쪽, 네, 태양광이나 이제 한 가지 더 남아있죠. 풍력 관련. 네, 이런 것들을 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풍력입니다. 풍력 관련주는 CS 윈드가 있고요. 네, 얘도 보면 네, 양봉으로 끝났죠. 금요일 날 시장에서.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동국 SNC. 네, 더 많이 상승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봤을 적에는 동국 SNC가 풍력주에서는 기업 내용은 당연히 CS 윈드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투자 관점에서는 동국 SNC가 더 괜찮아 보이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까지 하나씩 짚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또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우리가 또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까지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슈가 있는 것들, 네. 그러니까 뭐 8월 달에 뭐 러시아 백신 임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이 좀 가벼운 주식 중에서 앞으로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위탁 생산 CMO,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주식들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리고 8월 달에 국내 러시아 백신 생산 가능입니다. 이거 확정된 건 아니고 가능이에요. 가능성. 그래서 그럼 여기서 딱 나오죠. 첫 번째 위탁 생산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8월경에 이 위탁 생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날짜가 남아있죠. 뭐 이거는 연기는 될 수 있어도 위탁 생산 안 하지는 않아요. 그죠? 네. 그거에 대한 관련주들을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MG캠 생명과학이고요. 저는 이제 CMO 산업. 여기 보시면 mRNA 백신 생산에 필수적인 지질을 위탁 생산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지질은 여러분들이 MG캠 생명과학이 이 지질 쪽의 기술력이 언제 있었냐면 2011년. 네, 이미 2011년에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우리는 위탁 생산을 진출하겠다 이런 뉴스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기술력이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향후에 MG캠 생명과학은 네, mRNA의 백신에 필요한 원료를 위탁 생산 사업에 진출하겠다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중요한 건 날짜입니다. 과연 언제 할 거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와 할 거냐? 네, 그죠? 이런 뉴스가 남아있죠. 앞으로 이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언제 할 거고 누구와 할 거냐? 이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질연구개발연연과 자체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네, 근데 여기 뉴스가 나왔죠. 백신 생산은 원청에서 결정 아직 안 됐다. 6개월 내로 계약을 추진하겠다. 자, 그러면 6개월이죠. 앞으로 6개월 내에 우리는 계약을 누구랑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그죠? 네,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게 mRNA 백신을 도대체 요 백신을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이제 글로벌 허브로서의 이 캐파가 좀 커질 수 있겠죠. 삼성이 모더나 그죠? 위탁 생산하죠. 네, 위탁 생산하고 네,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네, 근데 이제 저는 앞으로 이 mRNA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서의 대한민국이 커질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향후에 이 CMO 산업의 성장성은 언제까지 있을 거냐? 네, 2025년까지 좀 있을 겁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추가적으로 위탁 생산을 받기가 힘듭니다. 이미 생산 능력을 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8월 달에 모더나가 자회사 설립, 그죠? 가능성. 그러면 이제 mRNA 백신은 모더나하고 화이자가 다 포함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MG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mRNA의 이 백신의 지질, 그 필요한 위탁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더나, 화이자 뭐 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쪽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산 능력을 보게 되면 2022년 1억 도주의 mRNA 백신을 공급을 목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공장을 충북 5성에 지금 보시면 17,520 네, 이 대지에 지금 12개월 내로 건설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향후에 기대감이 살아있죠. 뭐 앞으로 이제 어디랑 그 위탁 계약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mRNA 쪽에 이 위탁 생산의 캐파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네, 단기적으로 16만 원에서 주가가 94,000원까지 쌍바닥 찍고 21선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 요 61선까지 상방이 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슈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냐면 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네, 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원래 이제 1분기에 그 긴급 사용 승인, 네, 요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임상 혹은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재료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mRNA 백신 생산 이슈와 함께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 엔지캠 생명과학의 또 차트의 흐름까지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대표님, 관련해서 또 이 러시아 백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도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종목인지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는 이제 일정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8월 달에 이제 국내에서 위탁 생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 호재성 재료가 아직 살아있죠. 근데 그 전에 무슨 재료가 있냐면 7월 달에 WHO에서 승인 가능성. 그러니까 이 승인이 한번 나오게 되면 이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은 한번 좀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 일정들을 뭐가 언제 하고 이거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정리를 잘 해드릴 테니까 이걸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CM 물량 더 늘어난다. 그리고 7월 달에
WHTO 승인 전망. 이거 승인이 된다 그러면 주가가 한 번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네, 지금 보시면 7월 달에 이제 언제 뭐 7월 1일 날 될지 7월 30일 날 될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7월 내에 승인이 되면 수요가 늘어날 거다. 네, 그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안전성 문제가 네, 지금 줄어들고 있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보다도 부작용이 줄고 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승인이 되면 국내 CMO 물량이 늘어나겠다. 그러면 이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CMO를 하는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가 있는지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임상 3상 후에는 정부의 도입 물량이 증가될 수 있다. 그죠? 네, 여기 보시면 한국 코러스라고 있죠. 네, 러시아 측의 물량 확대 요청이 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러시아 백신은 7월 달에 WHO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승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 승인이 되면 8월 이후에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이트론, 뭐 EID, 이수앱 지수, 바이넥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두 개 주식들은 좀 이제 1,000원짜리 좀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제외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수앱 지수가 가장 좋아 보이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수앱 지수는 보시게 되면 한국 코러스와 스푸트니크 V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주가가 좀 움직였죠.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가 장기적으로 이제 횡보를 했다가 60일선과 20일선 돌파를 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내일 음봉이 좀 나와주면 공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21선을 돌아섰기 때문에 낙폭과대에서 추세가 기술적 반등으로 돌아가는 추세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푸트니크 관련주 이수 앱지스까지 짚어보셨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증시 일정들도 정리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증시 일정 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6월 13일 날 이제 BTS의 머스트 소우주 공연이 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저번 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6월 13일 날 BTS 머스트 소우주 공연, 그죠? 지금 이제 그러면 당연히 엔터주겠죠. 빅히트. 네, 빅히트인데, 지금 보면 주가는 이제 누가 움직였냐? SM이 움직였습니다. SM. 예, 그리고 나머지 엔터주는 상승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거 6월 18일 날 중국 쇼핑 페스티벌, 요건 이제 화장품주라고 말씀드렸죠. 네, 화장품. 자, 그럼 이거 관련해서 주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제가 봤을 적에는 이 YG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YG 플러스. YG 플러스가 빅히트가 YG 플러스에 700억을 투자를 해서 지분이 약 460억 아니 지분이 60만 주 정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BTS 수혜주를 BTS 수혜주 빅히트를 사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분 가치가 있는 YG 플러스를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또 주목해보면 좋을지 대표님 하나씩 다 짚어주시죠. 네,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 보게 되면 미국의 지금 고용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5%로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한번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좀 움직일 수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인플레이션 공포에 따라서 지금 금이나 달러를 매입하고 있죠. 안전자산. 네. 6월 3일 거래소 기준에서 금 1kg가 68,190원 정도 됩니다. 네. 지금 안전자산으로 넘어가고 있죠. 네. 안전자산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혜주를 좀 보셔야 되는데 풍산입니다. 풍산. 네. 풍산인데 풍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 방산 쪽 사업 쪽, 그 다음에 신동 사업 부분, 네, 그다음에 동학금, 소재,
가공,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요 회사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죠. 자, 보게 되면 1분기 매출액이 지금 약 7,200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 24.4%가 증가가 됐다. 영업이익은 624억이 기록을 했고요.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향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내수 쪽 부분은 조금 부진했는데 방산 쪽 부분이 소폭 증가가 됐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풍산이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 네. 구리 가격 상승. 네. 이 구리 가격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혜, 대표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자,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근데 미국 시장은 고용과 실업률이, 고용은 좋아지고 실업률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퍼링, 다시 얘기가 좀 나오겠죠. 근데 이제 테이퍼링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내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일 미국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한 악재는 뭐 지금 당장 뭐 크게 시장을 꺾일 수 있는 악재는 아닌데, 테이퍼링,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풍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다가요. 네, 여기 뭐 제가 봤을 때는 쌍바닥 관점, 여기 한 39,000원 밑에서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체결이 됐으면 전고점까지는 돌파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로서는 팜스토리라는 회사입니다. 팜스토리. 네, 배합 사료, 그 다음에 양동 사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네, 29개의 계열사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냐면,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이제 풍산하고 팜스토리인데요. 자, 보게 되면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그냥 상승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5월달 세계 식량 지수가 10년 내 최고다. 그죠? 최고죠. 그럼 여기서 끝나면 이 팜스토리는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곡물 가격이 더 오른다. 네, 언제까지? 경제학자들이 코로나 봉쇄가 해제가 되더라도 곡물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합 사료, 네, 요거 관련해서 팜스토리가 좀 대장주의 흐름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산 가치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네, 적정 주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PBR이 지금 1.1배니까 거의 주가 가치가 이제 적정 자산 가치 대비해서 적정 주가 가치고요. 네, 상당히 지금 이제 보통 PBR이 한 3, 4 정도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식들이. 네, PBR이 좀 상당히 저평가됐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수혜주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주로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자, 주가는 이렇게 보시면 실적이라든가 성장성 지표가 상당히 좋아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네, 2018년에 9천억, 네, 2019년에 8천억, 자, 2020년에 다시 9천억, 그리고 1분기에 2,275억 정도가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은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이건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서 이 주식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업종, 테마, 뭐 이런 거에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 팜스토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저는 박스권에서 좀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21선에서 지지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네, 단기적으로 이제 곡물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네, 팜스토리의 주가는 다시 한번 슈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풍산과 팜스토리 종목의 흐름까지 자세히 짚어보셨습니다. 대표님이 아까 전에 BTS 관련해서 우리가, 네, YG 플러스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네, 자, YG 플러스를 좀 한번 볼게요. 자, BTS가 이제 머스트 소주 공연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원래는 오프라인 콘서트 쪽에서가 이제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오프라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에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될 수 있고 오프라인 공연이 늘어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엔터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못 올라왔고요. 2021년 1월 28일 날 빅히트가 YG 플러스의 주식을 486만 주를 취득을 했고요. 이 가격이 한 투자 금액이 약 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BTS가 머스트 소우주 공연을 할 경우에는 지분 가치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한번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YG 플러스의 자체 실적도 좀 보게 되면요. 실적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고 있는 게 광고 대행 영업, MD 제조 및 유통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실적은 1분기의 실적이 이제 흑자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 1분기 매출액이 266억이죠.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됐고요. 영업이익 14억, 당기순이익 32억 정도 됩니다. 그죠? 실적도 괜찮아지고요. 향후의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주가는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주가가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던 게 빅히트 협업입니다. 이 재료 때문에 주가 이렇게 좀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지금 박스권이 좀 갇혀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BTS에 대한 이슈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YG 플러스의 흐름까지 짚어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코스피와 코스닥 우리 시장 어떻게 흐름을 좀 짚어봐야 될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네.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시장에서 장이 좀 밀렸긴 하지만 종가에 좀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나 다우나 나스닥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장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지수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는 한 3,300 이상에서 3,300 이상에서 좀 추후에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다시 한번 100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1000포인트에서 1020포인트에서 추가적인 시장 흐름을 보고 다시 한번 뭐 어떤 이슈가 나올 적에는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에서는 주식 비중을 보유하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